자, 염상섭의 만세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저기 뒤로 넘어가서 여기 6번 문제. 여기 보면 보기가 있어. 이거 좀 읽어보자. 자, 일단 읽어보니까 1920년대 문학 이렇게 나오지. 일단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데 1920년대라고 하면은 어느 시대야? 그렇지, 일제강점기지, 그렇지.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래 1920년대 딱 줄치고 이건 일제시대구나. 이거 잡아주고 계속 읽자. 자, 이때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 그 다음에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단 개인의 발견, 일단 개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인식, 현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야. 한 인물의 얘기,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얘기. 자, 특히 1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 1인칭 시점 밑줄 치시고, 1인칭이라는 얘기는 작품 속에 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작품 속 서술자라는 걸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작품 속 서술자 적어놓자. 작품 속 서술자. 자, 요걸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했다. 자, 일단은 잠시만. 1인칭 시점이니까 누구의 내면이 잘 드러나? 그렇지. 나의 시점. 그렇지. 나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며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붙여왔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생활 현실, 요거 우리 현실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었지. 앞에 개인, 그 다음에 현실.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문예,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은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표현이 살짝 어려운데 그에 따른 문예는 이러는데 문예 밑줄 쳐보고 여기서 문예라는 건 문학 예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글도 문학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소설 작품이니까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을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야. 생활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 되었으면 이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여기 혹시 제목 보면은 만세전이라고 나오는데 만세전이라는데 이 제목의 의미나 알고 넘어가자. 한번 끊으면 만세. 저는 이전. 그러니까 우리 만세 운동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무슨 만세 운동? 3일 만세 운동 기억달랐지. 그렇지? 3.1절 3일 만세 운동. 그거 바로 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대적 상황까지 좀 그려보면은 3일 만세 운동이라는 얘기는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항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전 상황이, 일제시대의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지. 부정적 현실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만세운동을 진행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 자, 들어보자. 자,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드러 맞는 것보다는 낫다. 자, 미친 채하고 떡무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떡무판에 엎드러진다. 요거 속담이야, 속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미친 짓 하는 거. 요거 가지고 미친 채하고 떡무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즉 뭔가 일본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요즘 정치 현실 같아가지고 좀 찝찝하네. 자, 계속 읽어가자. 자, 쓰라손이 행세를 하거나 쓰라손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맹수 알고 있지? 그런 행세를 하거나 어떻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게 하면 여기서 저편하고 나오는데 저편 동그라미 여기서 저편은 누구니? 그렇지. 일본 얘기하는 거지, 일제. 일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 목전이라는 단어인데 목전이 뭐야? 목전은 무슨 목? 눈목. 그럼 목전이면 눈? 그렇지. 눈앞에. 눈앞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일단 저쪽이 호감만 사면은 당장 날 괴롭히진 않을 것 같아.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는 거야. 자, 이거 보자. 속으로는 요놈하면서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이거지. 이거 속으로는 되게 짜증나지만, 열받지만, 그치? 그렇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속으로는 밑줄 치고, 이때는 정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일본에 대해서 속으로는 마이너스 정서가 갖고 있는데, 하지만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는 거야. 얼굴로는 이제 플러스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내 내면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경계, 뭐 조심하는 거지? 그치? 꺼리는 거, 조심하는 거. 미봉, 요건 잘 모르겠지. 미봉이라고 해서 이게 미봉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줄쳐놓고, 미봉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표현은 몰라도, 같은 말로, 임시방편이라는 단어 알고 있지. 그치? 미봉책은 몰라도 우리 임시방편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 그치? 인터넷 조금 느리다. 딜레이가 있네. 자, 됐으면 계속 읽어보자. 자, 가식. 뭐, 가식적이다라고 할 때 그 가식이지. 가식 알고 있고. 다음에 굴복하다. 알고 있지? 남에게 굴복하는 거, 엎드리는 거. 다음에 도회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요거 도회는, 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거야. 능력을 숨김. 요걸 도회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숨길 때, 그걸 도회라는 표현을 써. 왜? 우리가 그 잘난 티를 내고 이러면 일본 애들 좋아할 거다? 싫어할 거다? 싫어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쟤보단 뛰어나지만, 하지만 나를 숨기는 거야. 내 능력을 숨기는 거야. 그 다음에 비굴하다. 이건 알고 있지. 자, 이런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 요런 것, 겉으로는 이러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임시방편을 하고, 가식적으로 굴고, 굴복하고, 숨기고, 비굴하기. 이렇게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반도래. 왜 유리해? 왜 유리해? 이거 안 하면은 뭐 할 수 있어? 핍박 받을 수 있으니까. 두드러 맞을 수 있으니까. 현명한 처세술이다. 라고 했어. 일단은 우리 여기 읽어보자. 여기. 좋은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일단 이 표현 자체는 조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유리하다, 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긍정적인 평가지. 일단은 긍정적이야. 일단 긍정적 평가야. 자, 더 읽어볼게. 실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런 생활 철학, 위와 같은 것들이지. 공포, 경계, 가식, 굴복 이런 것들. 이런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늘은 오늘날 얘기하는 거지. 일제시대 때 터득한 게 아니란 얘기야. 일제 때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을 줄쳐보자.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을. 그럼 생활 철학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생활 철학, 글쎄님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여기서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거잖아. 그치? 뭐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어지는 거지. 왕 밑에 있는 애들은 왕에게 이제 아첨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위에 관리들한테 아첨해야 되고. 이런 생활 철학이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부정적이네. 근데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그러면 봐보자. 지금의 우리의 생활. 지금 이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우리 슬쩍 보면은, 자, 이 조선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요거 플러스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근데 막상 보니까 이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지. 이 글쓴이는 사실 플러스를 말하려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요거 잡았으면 계속 읽어나가자. 자,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에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내지인 동그라미 쳐보자. 내지인. 내지인과 동등, 우리 내지인? 내지인이 뭐니? 내지인은 우리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일제 놈들이 우리 조선을 이제 조선이 일본 애들 말 잘 듣게 하려고 조선은 우리랑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막 주장했거든. 그때 썼던 정책은 내선일체라고 해. 내는 일본 얘기하는 거야. 내지, 일본. 선은 조선. 그래서 일본과 조선 일치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내지는 일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알아둬야 돼. 자,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면 나중에 어찌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찬을 휘휘 돌아다보는 거야.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청년 일단 동그라미 쳐보시고 청년 지금 보니까 말하는데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정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지. 우리 쫓길 때 정서 어떤 정서야? 불안하겠지, 그치. 바로 불안감이야. 그렇게 찬을 휘휘 들여다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누군가 들으면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내지 아까 어디라고? 일본, 그렇지. 공동묘지와 관련된 그런 내지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지는 일본이고 우리는 당연히 조선인 되겠지. 조선인, 우리 조선인.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상들 어디에 묻었어? 선산에다가 묻었지. 조상들을 모시는 산이 따로 있었어. 집안에 산들이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겐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풍은 선산. 이를 이용해가지고 묻는 거. 여기에 묻는 거.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공동묘지라는 법이 있나요? 이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일 거였는데 이 장돌뱅이 동그라미 쳐보시고 장돌뱅이라 하면 시장을 돌면서 물건 파는 사람 얘기하는 거지. 보부상 들어봤어? 보부상이라는 뜻인데 물건 돌아다니면서 파는 보부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위에 나왔던 인물 중에 누가 장돌뱅이였어 그러면? 그렇지 청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청년이 장돌뱅이 청년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청년도 공동묘지 여길 꺼낸다. 난 아까 형님한테 형님 동그라미 치고 형님 그다음에 나 동그라미 치고 나는 작품 속 서술자지. 그다음에 형님 나의 형님이겠지. 형님한테 한참 철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또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형님도 이 얘기를 꺼냈었나 봐. 공동묘 얘기를 꺼냈었나 봐. 근데 나 또한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마 요 사이에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일단 경향이라는 단어 좀 줄치시고 경향. 경은 서울 경자야. 그다음에 향은 고향할 때 시골. 그래서 고향과 시골 다 묶으면 이거 전국이 되겠지. 그래서 요 사이 전국에 모여 앉으면 전국에서 모여 앉으면 때들 이제 요 공동묘지에게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난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에 있다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일본에 공동묘지가 있나 봐. 나 역시 누가 듣지도 않은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한동 둘은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일본 사람과 일단 일본 사람 동그라미 치고 일본 사람 한 놈 있네. 근데 요거 꾸며주는 말 보니까 어디부터니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뭐 요 구절부터지 요 구절부터 요 구절까지 전부 다 일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 어떤 행색을 갖추고 있는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겉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면 요런 거 내용 전개 방식 뭐라고 한다? 묘사, 그렇지. 그래서 의학묘사가 나타나면, 묘사가 나타나면은 항상 가로를 좀 묶거나 나중에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어, 문제 풀 때. 그래서 미리 찾아놓는 거야. 자, 그리고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증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자, 김천에서 김천 밑줄 치고 요때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가 있어. 양복쟁이. 양복 입은 사람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김천이라고 해서 나랑 같이 올라탔고. 자,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건 아니래. 그렇지만 그 중에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겐 염려되는 것이다. 보여줄 시작.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어. 내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나의 정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 정서는 지금 염려, 걱정 중이야. 그래서 정말 내주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랑 좀 다르겠죠? 다시,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나요? 확인하고 있지.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 행세 좀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떻다? 계급이. 그렇지. 계급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다르겠죠라는 건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묻힌다, 안 묻힌다? 이 사람은 다르겠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묻힐 거죠. 공동묘지 말고 또 나름대로 자기 선산일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게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해. 화장을 하기 때문에 타고 남은 점점점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묶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오. 타다가 남은 뼈만 이렇게 목패 비석을 세운다오.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어, 땅값 비싸지? 그런데 뭐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어. 허허허. 그렇겠지?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묘지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은 사방팔방에 다 묘지겠지. 그렇지? 자,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잠깐만. 일단 이 부분 보면 나는 여기서 나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음, 요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땅 쪽이 금쪽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공동묘지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그렇지. 묘지는 필요하다. 그렇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 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서, 즉, 선산이 아니라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지면을 축소하고 묘지의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선상 같은 남는 땅들이 있을 거야. 이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노 가고 마노 하는 생각을 해봤어. 자, 일단 여기 좀 주셔보자.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남는 땅들 누구 손에 들어가겠어? 일제 손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 여기 보면 또 일제에 대해서 어, 비판적인 입장도 있는 거야. 권력자들 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부정적 입장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 안 했어? 말로는 안 했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돼? 바로 철컹철컹 되겠지. 잡혀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살라버리다는 몰라도 우리 불살라버리다는 알고 있지. 불살라버리다, 화장하다. 어, 화장시켜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자,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다시. 겉으로 올 때, 고개는 뭐 하고 있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요거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래도 또 뭐 하고 있다? 반대를 하고 있다. 어.
속마음으로는 반대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는 이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반대. 그치? 자, 화장을 지낸다기로 상관이 뭐겠어? 화장을 지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화장 지내도 된다.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애급이라고 해서 이거 뭐 처음 듣는 나라지.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미라의 나라. 이집트. 이집트의 이름이 애급이야. 저것만 놓고 넘어가자. 외울 필요 없어. 이집트. 자, 이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 정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썼어. 왕들 혹은 재상들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에까지 튼튼하게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를 입히고 능라주의 밑줄 치고 요거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 옷은 옷이고 비단옷. 자, 시신에게 비단옷을 피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자, 그럼 이렇게 피라미드까지 만들고 좋은 관을 쓰고 이런 거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네. 그렇지. 나라는 인물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야. 동생을 세우면 뭘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단 말이요. 쓸모가 없다. 죽은 사람들에게 공드리는 거 필요가 없다. 자, 내 앞에 앉은 장군은 장군 동그라미 시장군이잖아. 그럼 앞에 나왔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장돌뱅이 청년. 이 청년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치, 뭐 처음 듣는 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애급이 나왔다, 방부제가 어떻고, 석관이 어떻고, 피라미드가 어떻고, 미라가 어떻고, 뭐 이런 단어들, 그치, 이런 단어들. 이 사람은 그냥 장사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단어를 잘 모르는 거지. 했더니 예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말건이 안고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고 있어.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에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생사장제 주고 살아있을 때와 제사. 살아계실 때, 그 다음 제사,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낼 땐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이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 그럼 얘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다?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니 공동묘제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을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칠해를 해서 산소에다가 이렇게 잘 꾸며놔서 외화나 자랑을 외화 밑에 줄치고 외자 알고 있지? 무슨 외자야? 외국할 때, 그렇지. 바깥 외자거든. 화는 화려함, 겉의 화려함이야. 겉의 화려함. 자, 겉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그것도 우순수작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 음덕이라는 단어 밑줄 좀 치고, 음덕이라는 단어, 요즘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못 들어봤지. 그치. 요즘에는 음덕이라는 단어를 쓸 일도 없어. 요게 뭐냐면은, 우리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왜 지내? 누구 위해서 지내? 조상들을 위해서. 조상을 잘 모시는 거잖아. 돌아가신 조상을. 요 제사를 잘 지내면 또 조상들이 우리를 좀 잘 돌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음덕이라는 게 죽은 귀신들의 덕, 요걸 음덕이라고 해. 죽은 귀신들의 덕, 선조의 덕, 선조의 도움. 자, 그래서 이렇게 음덕이나 바라는 것도 조상이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도 우순수중이라는 것을 수작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유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아니란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란 얘기지. 공동묘유 때문에 못 살게 된 거 아니란 얘기지, 그치? 염통의 씻은지를 모른다고 염통은 들어봤고 씻을다라고 하는데 파리가 알 까는 거 있지. 이걸 씻은다고 해. 염통에 파리가 알 까는 줄도 모른다고. 깝살릴 것은 다 깝살리고 즉 불태울 것은 다 태울 것은 다 태우고 깝살리다 태우다 어이구야
이거니? 태우다. 자, 태울 것은 다 태워버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것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염통이 시신인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중요한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아주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어. 염통의 파리가 알까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당장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니? 어, 태울 거 다 태워버리고 뱃속에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 부정. 이게 내가 너무 굶어 죽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뭔 생각을 하고 있어? 죽은 뒤에 파묻힐 곳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지. 나중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야. 어. 그럴 때냐?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요.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닌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얘기는 형님에게 이 말을 했다 못했다? 형님한테는 말을 못한 거지. 형님이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꼰대야, 꼰대. 형님이 뭐 제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님한테는 못하고 장돌뱅이한테 푸념하고 있는 거야. 자, 되었으면은 뒤로 넘어가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설수당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면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상징적 배경, 뭐 열차를 통해서 뭐 갈등 해소 이런 거 돼? 그런 거 전혀 없지? 그렇지? 갈등 해소 뭐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2번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들어가 냉소적 어조 그렇죠. 냉소 냉자가 무슨 냉자? 차가운 웃음 쌀쌀맞은 웃음 요걸 냉소라고 얘기를 해. 옆에 좀 정리 좀 할게. 냉소라는 것은 쌀쌀맞은 웃음인데 이 내용 자체가 이거 긍정 부정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비웃다라는 거 들어봤지. 비웃음. 그렇지. 여기 비웃음과 관련돼가 비웃음을 또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 표현으로 조소란 말을 써. 조소. 그래서 냉소, 그다음에 조소 이런 말 모두 같은 말이니까 요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거든. 이거 무조건 알아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이걸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글 시작 부분 생각해 보면은 시작 부분 보면은 요즘 현대 생활 철학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뭐 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들어 넘어가니까 뭐 굳은 껍질에 덮개가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 비판적 태도 적절한 표현 되겠어.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쌀쌀 맞은 웃음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웃어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쌀쌀 맞은 요게 필수예요. 요게 필수. 요게 필수고 요거 웃음 요것은 필수적 요소 아니야. 안 웃어도 돼. 즉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냉소에 해당되는 거지. 되었으면은 요 밑에 하나만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문학 개념어들이 좀 있어서 빈번한 장면 전환 이런 거 있지. 빈번하다는 게 되게 귀찮을 정도로 장면이 전환된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몇 번 장면 전환에 대해 빈번하냐? 이거 말하기 되게 애매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빈번한 장면 전환은 소설에서는 안 나와. 소설에서 빈번한 장면 전환 나오면 이거 버리면 돼. 소설에서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냐면 여기 시나리오라고 그 드라마나 연극 대본 본 적 있어? 거기 보면 씬 넘버 1, 씬 넘버 2, 씬 넘버 3 해서 장면 번호가 계속 바뀌거든. 그 장면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가능해. 에서만 가능한 거야. 다음에 밑에 5번도 넘어갈게요. 5번.
인물들의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사파 형식이라는데 이제 집어넣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 삽입한 이야기겠지. 이거 일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일화 형식. 즉 인물이 겪었던 사건, 독립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 이게 사파 형식이 되겠어.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5번. 자,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 요거를 이제 적절한 것은 했어. 자, 공동묘지에 대해서 적절한 거. 일단 1번. 자, 나는 공동묘지법 시행, 여기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내가 화장을 우려하고 있어. 화장할까봐 걱정해? 나는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긍정적 입장이었지, 그치? 그래서 우려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지어주고. 다음 2번. 나는 공동묘지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내가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공동묘지법이란 뭐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 아니지? 나는 공동묘지법에 잘 모르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정보 제공은 내 생각이 아니야. 다음에 3번. 나는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다시, 내가 아까 전에 뭐 염려한 내용 있었니? 있었지. 그치. 내가 뭔가 요와 관련된, 이 공동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이제 염려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총독 정치를 비판한다 이런 구절을 했었던 것 같아. 잠깐만 답만 체크하고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돌아볼게. 앞 구절 보면은 이 구절이다. 아까 8쪽 아래 보면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는 구절이 있었지. 그래도 오해가 생길지 염려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묘지 얘기를 하면서 자, 되었으면은 돌아가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다음 6번 마무리하자.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며 평가한 점을 통해 우리 시속의 처세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시속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속세. 속세. 시속은 속세. 자, 현실의 사람들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고 평가를 했어. 그렇지? 그럼 이거는 내 개인 얘기야, 생활 얘기야? 개인 얘기야, 현실 얘기야? 현실 얘기지. 시속의 처세술이니까 이건 내 처세술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점을 통해 생활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건 생활 문제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이건 적절하다, 동그라미. 자, 다음 2번 넘어가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라고 있어. 생활 철학. 이걸 터득하려는 개개인들의 의지를 옹호했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 글의 서술자는 나란 인물은 그 앞에 나왔던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했던 그 비굴하게 살고 굴복하고 뭐 이런 삶이 있었잖아. 이 삶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봤어? 비판적으로 봤어? 내 진심은 비판하고 있는 거였지. 그치, 그 사람들 비판하려는 거였어. 그러면 이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 옹호하고 있다, 아니다? 아닌 거지, 그치? 옹호가 아닌 거지, 그렇지? 이건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야.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 이해가 됐는가? 오케이. 요즘은 여기까지지? 오케이.